이번에는 오행 16번째 시간입니다. 오행에 대해서 목을 설명하면서 목의 음양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화의 음양도 기본적인 공식은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의 양, 화의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화의 양을 병이라고 하고 화의 음을 정이라고 부르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 안 그러고 병화 그럽니다. 정화 그럽니다. 어차피 병이 화인 줄 아는데 왜 병화 그러는가? 이런 질문을 어느 독자가 하신 것이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냥 병 그러면 아는 사람끼리는 됩니다. 지금 화의 음양을 논할 적에 병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얘기를 하다가 병 그러면은 병에 대한 뜻이 많죠. 물 담는 병, 병원에 가는 병, 가벌병정의 병, 여러 가지 병이 떠오릅니다. 식별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병화해버리면 모든 병을 다 떠나서 가벌병정의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할 적에, 즉 구어, 말하는 방식에서는 병화, 정화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메모할 때, 글을 쓸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글 쓸 때와 말할 때 오행을 붙여서 사용하는 의미를 참고 삼아 알아두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화에 대한 음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어떤 변화가 주어지는가? 화의 음양. 자, 화의 양, 네, 화의 나눠집니다. 이래 나눠진 이상 이 화의 양은 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화의 음은 오행의 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화, 음화가 붙어 있지만 이때의 양화, 음화의 화는 이 오행의 화와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점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화의 즉 음화는 정화라고 하게 돼 있고 말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쓸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정하면은 다 그 정인 줄 아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의 의미가 있구나. 열자를 보니까 도가 두 개가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이런 건 찾으면서 노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의 화, 여기는 병화라고 이름을 할 텐데 여기는 광자로 표시를 합니다. 광에는 도가 안 보이네요. 재미있게도. 네. 자, 양의 화는 병이라고 하고 음의 화는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의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병은 바로 방사, 사방팔방으로 쏟아지는 빛을 의미하고 있다. 어디로든지 쏟아져 나갑니다. 사방팔방, 동서남북, 상하. 이러한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이해하고 동그라미가 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다. 떡일까? 달일까? 해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다. 그죠? 틀림없이 해다. 6살 먹은 아기에게 물어봐도 해라고 할 겁니다. 왜? 빛을 나타내는 표시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태양은 빛으로 상징한다. 그래서 흔히 태양을 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병은 오로지 태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태양의 그 밝음으로써 병을 상징하는 것은 괜찮으나 병은 태양, 완전 태양이다. 이 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오류가 생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은 상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해야지 상징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빛과 같다. 빛은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라는 말을 해도 되겠죠.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현재까지. 뭐 앞으로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 있다는 말도 간간히 나오고 있네요.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빛이 가장 빠르다. 즉 빛보다 빠른 게 있으면 그것은 뭘까요? 십간으로 병화죠. 즉 우리는 이미 빛보다 빠른 물질을 과학자들이 찾아내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병 그러면 되겠군요. 빛이 빠르다는 개념이 없을 때에는 뭐를 할까요? 치타 좋습니다. 치타는 병 뭐 상관없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뭐든지 끌어다가 붙여도 됩니다. 즉 그 대상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의미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통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은 태양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병은 태양이라고 고정시켜버렸을까? 책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시킨 이유는 아마도 머리 나쁜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선생님 병이 뭡니까? 병은 빛이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빛이 뭡니까? 하니까 저 해를 봐라. 하늘에 해를 봐라 저거. 예. 이렇게 해서 해는 병과 같은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 제자가 그냥 그래서 노트에다가는 뭐라고 썼을까요? 태양 이렇게 써놨을 거란 말이죠. 한 10년 지난 다음에 노트를 들여다보니까 태양하고 써 있어요. 병 해놓고. 그러니까 그 얘기였구나. 병은 태양이다.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생각이 1000년 또는 수백 년을 흘러오면서 굳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머지 비유도 다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을 태양 했는데 정은 그럼 뭐냐? 보통 그러죠. 정은 촛불 이렇게 말하죠. 등촉, 등불이나 촛불이다. 사실은 임철초 선생님께서 적천수에다가 설명을 할 적에 이런 얘기들은 웃기는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촛불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이 말이 되느냐. 이게 하나의 형용사 빌려온 걸 가지고 그것을 고정시켜서 정하면 촛불, 정유는 바위 위에 촛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 밖에 있는 생각을 일으켜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고정관념은 그 바로 기억하기 좋은 반면에 연계성, 확장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에 갇히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의 형용사를 빌려왔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 갇혀가지고 정은 촛불, 촛불이 10개가 있어도 촛불이 장작불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정이 섭하죠. 정은 열을 나타냅니다. 즉 화의 음은 열이고 화의 양은 빛이다. 그러니까 장작불은 병일까 정일까? 아니면 병도 되고 정도 될까? 모든 불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 여지가 있네요. 가령 방바닥, 장작불을 지핀 시골의 온돌방의 방바닥은 열은 있으나 빛은 없죠. 그것은 순수하게 정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장작 또는 촛불, 어떻습니까? 촛불은 초가 불이 딱 타고 있을 때 이때 빛 나죠? 당연히. 짧긴 열이 좀 부족하다는 뜻이죠. 룩스 어둡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열이 없나요? 무슨 말입니까? 왜 양초에 열이 없습니까? 이게 1400도입니다. 가짜나도 깜보면 안 됩니다. 촛불에다가 은행을 구워 먹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은행 옛날 절에 살 적에 예전에 긴긴 밤에 제를 지내고 난 은행이 있을 때 그 은행을 촛불 켜놓고 구워 먹습니다. 이쑤시개 딱 꽂아가지고 잘 익어요. 이렇게 열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 속에는 음과 양이 같이 있습니다. 이걸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뜨거운 물은 어때요? 한 잔의 커피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물, 커피 속에 차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뜨거운 커피군요. 이때
커피 잔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정일까 병일까? 네, 여기 병 찾으면 안 되겠죠? 빛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병만 따로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밝기만 한 경우 있겠죠. 낮에 뭐 여름에는 뜨거우니까 우리가 좀 실감이 안 나겠습니다만 겨울에 추운 겨울에 햇볕에 책을 읽을 때 손이 시립니다. 그때 열기는 못 느낍니다. 체온보다 많이 낮아서 그렇겠죠. 그러나 밝음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똑같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또 아마 아닌데 할지도 모르겠네요. 거의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정이 없다? 아니면 느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는 병으로 볼 수 있겠다. 계절에 따라서 느끼는 것. 그래서 빛을 느끼는 것은 어쨌든 병으로 보고 열을 느끼는 것은 정으로 보고 같이 있는 것은 병정이 같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 또 나오죠. 불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집에 가면은 불이문하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문자. 네. 불이문. 이 멋진 말입니다. 절집에서는 불이라고 말하고 역학자는 음양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음양은 불과 분리. 분리할 수 없다. 작용할 때 양적으로 작용하고 음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앞에서 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식물과 동물이라고 했는데 식물에도 화가 있을 수 있고 동물에도 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모든 사물은 목으로 보고 이제 음양으로 나눴을 때 얘기입니다. 목으로 보고 그 목 속에 빛이 나는 물질은 병, 열이 나는 물질은 정. 그러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천간을 또 설명할 적에 다시 어차피 다시 또 나오게 되겠죠. 지금 현재는 오행의 음양 그 중에서 화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안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됐네요. 화의 음양과 병정은 같습니다. 그러나 화가 곧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차이점을 잘 정리하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